9주차 이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강의 9주차 1 강의에 이어서 프랜차이즈 산업의 문제점부터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전 시간에 제가 앞 시간에서 프랜차이즈 시스템의 특징은 3S를 기반으로 한다. 단순화, 표준화, 전문화. 그리고 프랜차이즈는 최종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직접 대상으로 하는 점포 사업이라는 특징에 대해서 설명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프랜차이즈 산업의 문제점. 문제점은 편중된 업종, 외식업이 52% 이상 이렇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종이 너무 편중되어 있다. 또 유사 브랜드의 유사 브랜드가 난립되고 있다. 가맹본부의 경쟁력 취약과 경영관리 미흡. 국내 가맹본부 평균 자본금이 한 18억 원에 불과하고 자본금 10억 원 미만 기업도 72%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가맹본부의 경우에도 굉장히 영세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물류 정보와 인프라 및 제도적 기반이 미흡하고 해외 시장 진출도 부진하고 또 가맹본부의 허위 가장 광고 등으로 인해서 사회적 신뢰 부족, 프랜차이즈하면 뭔가 믿지 못하는 어떤 그런 분위기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프랜차이즈는 상당한 갖고 있는 어떤 장점과 또 어떤 시대 추세에 따라서 고성장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 들어 한국 시장의 프랜차이즈 체인 시스템의 개념이 조금씩 변하고 있습니다. 즉, 가맹본부가 가맹점 사업자에게 상표, 상호, 서비스 영업 표지의 사용 허가 및 광고 지원, 상품 공급, 경영 노하우 등을 제공해주고 로열티를 받는 대신에 기계, 장비, 인테리어 금액에 로열티 금액을 포함시키는 형태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가맹점 사업자 입장에서는 표면적으로 로열티를 내지 않지만 계약 기간 동안 지급해야 할 많은 로열티를 묵시적으로 일시에 지급하는 셈입니다. 어떻게 보면 긴 기간을 두고 프랜차이즈 계약 관계가 유지되는 기간 내에 어떤 로열티를 지급하면서 브랜드를 사용하고 또 경영 기법이라든가 어떤 노하우 이런 부분을 또 지원받으면서 이렇게 로열티를 갖다가 지급하는 게 정상적인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굉장히 미미하고 통상 이제 개업할 때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가맹본부에 가입할 때 또 그러면서 사업을 시작할 단계에 인테리어비라든가 기계 장비 설치비 등으로 해서 일시에 많은 자금을 받아가는 이런 부분은 상당히 프랜차이즈의 어떤 부정적인 어떤 이미지를 심어주고 있고 또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상당히 개선돼야 될 부분이다. 좀 더 정상적인 방향으로 가야 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정부의 국내 프랜차이즈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잠시 소개를 하겠습니다. 해외 진출 촉진 및 글로벌 브랜드 육성을 위해 코트라와 지식경제부가 해외 시장 조사, 상권 분석,
현지 진출 그 절차, 법률 회계 정보, 현지 파트너 발굴, 점포 홍보 대행 등의 맞춤형 밀착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0년 국내 프랜차이즈 해외 진출 1호점 개설 지원 사업 보면 이성철 헤어커커, 박성철 헤어스튜디오, 다비치 안경체인, 클라제버거, 클린토피아, 할리스커피, 본죽, 레줄러, 롯데리아, 최선당, BBQ, 미스터피자, 잉크천국. 최선당과 잉크천국은 2011년 4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해외 1호점을 개설한 바 있습니다. 대부분의 어떤 프랜차이즈가 해외 진출할 때는 우리 그 교민이 많이 이렇게 그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 이렇게 그쪽에 타겟을 삼기도 하고, 또 저희 그 인접국 중국이라든가 이런, 또 일본, 동남아, 또 미국 이런 쪽에 그 지금 진출을 많이 시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프랜차이즈 창업 11단계에 대해서 11단계에 대해서 제가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 단계 1단계를 소개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내용이 아마 프랜차이즈 사업을 이해하는데 아마 도움이 또 많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번 주차는 이렇게 동영상 강의를 하고 다음 주에 정확하게 11월 6일 이번 주 말고 다음 주 금요일 날 부산에서 프랜차이즈 사업을 통해서 성공적인 어떤 기반을 구축하고 있는 커피 전문 프랜차이즈 덜리터 본사에 방문을 해서 그 프랜차이즈에 대한 어떤 그 현장의 느낌을 한번 받는 그 기회를 가질까 합니다. 먼저 그 프랜차이즈 창업 단계 중에 제일 먼저 정보 습득 단계입니다. 1차 정보 전달 방법으로 개설되어 있는 매장, 또 가맹본부 사업 설명회, 박람회, 또 이 직원 이런 그 입을 통해서 이렇게 전달받기도 하고요. 또 전달하고 전달받고, 또 전에 보면 또 그 프랜차이즈 박람회에서 이런 그 행사도 이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부산에도 백스코에서 매년 두세 차례에 걸쳐 다양한 형태의 그 프랜차이즈 박람회가 개최되면서 프랜차이즈 기업 사업을 소개하는 그런 그 행사가 열리고 있습니다. 2차 정보 전달 방법에는 TV도 있고요. 인터넷, 라디오, 신문, 잡지, 소셜미디어와 같은 대중매체 및 가맹본부 안내서 등이 있고요. 이런 2차 정보 전달 방법에 이어서 3차 정보 전달 방법에는 프랜차이즈 정보 책자, 창업 서적, 컨설팅 업체를 통한 어떤 전달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전화 상담을 통해 정보를 습득하는 것은 좋으나 사전 정보 습득을 통한 그 프랜차이즈 정보 분석 자료가 없을 경우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개설 상담원과의 대면 상담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 가맹본부의 그 상담 직원과 먼저 이렇게 상담을 받는 경우에는 그 프랜차이즈 그 기업의 그 좋은 장점, 또 밝은 전망, 장밋빛 전망이죠.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소개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맹본부 직원 및 컨설팅 업체에 의존하거나 맹신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통계에 의하면 한 3년 이내 문을 닫는 업체가 70% 프랜차이즈 업체 가맹점 중에 3년 이내 문을 닫는 업체가 70%를 넘는다고 하는데, 결정적인 사업 실패의 원인은 창업 자금의 부족에 보통 있습니다. 이 프랜차이즈뿐만 아니고 모든 어떤 그 자기 사업, 그 창업하는 과정에서 직면하는 가장 그 큰 문제점 내지는 큰 어떤 넘어야 될 산이 자금입니다. 자금 확보인데, 성공적인 창업을 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창업 자금의 확보가 선행되어야 하며, 이는 곧 창업 성공의 결정적인 요인이 됩니다. 처음 창업하자 말자 처음부터 이렇게 계속 그 희망한 처음부터 기대한 어떤 수준까지 계속 이렇게 잘 되는 경우는 그렇게 흔하지가 않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문제, 또 생각보다 이 어느 수준까지 수익을 내기까지 도달하는 기간이 또 연장이 또 되기도 하고요. 이런 경우에는 그 힘든 어떤 시기를 견딜 수 있는 그 자금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통상 프랜차이즈 하면 뭐 대표적인 게 아마 커피 같은 이런 쪽, 식음료 뭐 이런 쪽 아닙니까? 근데 또 보통 치킨 종류 뭐 이런 쪽에 보통 한 어떤 10개 중에 아마 수익을 내는 가맹점 중에 수익을 내는 경우는 보통 한 3개, 4개, 중간 겨우 이렇게 현상 유지를 하면서 이렇게 지탱하는 쪽이 한 4개, 또 3개, 나머지 밑에 또 3개, 4개, 이쪽은 수익을 못 내는, 그래서 수익을 못 내는 경우에 또 거기서 또 자금마저도 자금력을 확보하지 못하면 이렇게 폐업할 수밖에 없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는 겁니다. 적정 수준의 대출은 1년에서 2년 이내에 상환 가능한 규모 정도를 차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본이 어느 정도 있든지, 또 어떤 자금의 어떤 초기 투자되는 자금의 규모가 적어서 또 뭐 어떤 적정 대출이 규모가 크지 않고 또 1, 2년 내에 또 상환할 수 있는 그런 정도가 되면 상당히 좋은 어떤 조건이라고 보면 되고요. 영업이익 대비 50% 금액과 24개월치의 어떤 24개월의 곱을 차입금에 대한 상환 가능 금액으로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정보 습득에 이어서 이제 업종 선택을 해야 됩니다. 업종 선택은 프랜차이즈 비즈니스는 블루오션이라기보다는 레드오션에 가깝습니다. 지금까지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기보다는 기존에 형성되어 있는 대규모 시장과 유사한 제품들 속에서 경쟁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새로운 어떤 품목 아이템을 갖고 이렇게 가맹본부가 가맹점을 모집하면서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대부분은 기존 있는 어떤 프랜차이즈 어떤 사업 쪽에서 거의 유사한 어떤 제품 아이템을 가지고
이렇게 도전하는 경우가 그게 일반적인 겁니다. 그래서 프랜차이즈 비즈니스에서는 새로운 블루오션을 찾는 것보다는 기존 레드오션에서 차별화된 퍼블오션, 퍼블오션 하면 그 레드오션에서 자기만의 블루오션을 개척하여 차별하는 것, 이렇게 보면 되는데, 퍼블오션을 만들어가는 것이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남는 길입니다. 업종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개량되거나 과거에도 현재에도 재래업종 형태로 시장에 존재하고 있는 상품이 소비자의 소득 수준 증가 및 그에 따른 고객의 소비 욕구 변화에 맞추어 전문점 업종 형태로 탄생하기도 합니다. 기존의 어떤 재래에서 어떻게 보면 주목을 받지 못한 그런 그 품목 어떤 아이템의 그 어떤 그 뭐 시대 변화 또 소비자의 어떤 그 욕구 변화 어떤 수준 소득 수준 증가 이런 걸로 해가지고 새롭게 이렇게 재조명 받으면서 이렇게 전문점 형태 업종 형태로 더 전문화시키고 더 차별화시켜서 그렇게 탄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게 저희가 팥빙수 같은 경우도 우리가 보면 일반적인 어떤 그 재래 형태의 그 팥빙수 집은 상당히 이렇게 주변에서 흔하게 볼 수 있고 또 소규모 아주 영세하면서도 또 이렇게 그런 크지 않은 규모를 갖춘 어떤 팥빙수 또 딴 어떤 여러 가지 뭐 주스나 뭐 딴 어떤 음료 어떤 제품을 제공하는 집에서 또 그 옆에 그냥 같이 이렇게 한 품목 거기에서 하나의 어떤 메뉴에 하나 정도 이렇게 위치해 있던 팥빙수가 설빙이라는 프랜차이즈를 통해서 팥빙수 전문 또 기존의 어떤 얼음 제빙 어떤 모양에서 좀 더 소프트한 어떤 눈 어떤 느낌의 그런 팥빙수를 만들어서 또 전문화시키고 또 차별화시켜서 설빙이라는 그런 프랜차이즈의 어떤 호평을 받고 또 한번 이렇게 상당한 어떤 소비자들로부터 평가를 받는 그런 프랜차이즈로 이렇게 재탄생 한 예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어떤 형태가 프랜차이즈에서 비일비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업종 개발 절차는 정보 수집을 통하여 수집된 정보를 분석하고 사업 업종을 선정, 그 업종의 주 고객층을 선정한 다음 시장 사항을 고려해 스토어 콘셉트를 잡고 그에 따라 프랜차이즈 비전 모델을 설정하여 프랜차이즈 유닛 표준화를 구상한 다음 브랜드 및 CI를 개발하며 이어서 매장 운영 컨셉을 개발하는 것이 일반적인 수순입니다. 이렇게 확정된 브랜드 네이밍과 CI 개발을 통해 매장 인테리어 컨셉을 개발하고 인테리어 컨셉과 매장 운영 컨셉을 접목해 실험 점포를 개점해 운영한 결과를 피드백하게 됩니다. 또 피드백한 결과에 따라 사업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인가 또는 철회할 것인가를 결정하게 됩니다. 먼저 비즈니스 모델 과연 어떤 컨셉을 잘 잡아야 됩니다. 어떤 고객층을 타겟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 거기에 맞춰서 이제 매장의 어떤 형태, 특히 브랜드 상표, 그다음에 대표되는 특히 색 컬러 있지 않습니까?
이런 자기들의 어떤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는 우리는 스타벅스 같은 경우는 초록색이 연상되지 않습니까? 다음 주에 우리가 방문하게 될 델리트 같은 경우는 그 빨간색 계통, 그다음 이데아 같은 경우는 파란색, 이런 이미지, 컬러, 이런 컨셉, 이런 부분을 잘 이렇게 해야 되고, 또 이런 실험 점포를 통해 개점해서 운영한 결과를 갖다가 이렇게 보통 가맹본부 같은 경우는 가맹점 사업을 프랜차이즈 사업을 할 경우에 사전에 자기들 직영점을 한 3개, 4개, 그것도 기간도 한 3년 이렇게 내외해서 안팎으로 해서 이렇게 프랜차이즈 자기 어떤 직영점을 운영한 결과를 가지고 프랜차이즈 사업을 이렇게 펼쳐 나갑니다. 그래서 가맹점 이제 외부 가맹점 신청도 받고, 이 경우에 가맹본부는 가맹본부대로 자기 사업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설정하고 자기 컨셉을 만들어서 또 이런 어떤 실험 점포를 거쳐서 이렇게 사업을 구축할 것이고, 가맹점은 이런 가맹본부의 가맹 절차를 가맹 가입을 하면서 하기 전에 이러한 어떤 내용에 대해서도 충분히 자기하고 철학을 같이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자기 입장에서 이 가맹본부하고 같이 갔을 때 같은 어떤 사업을 비즈니스 파트너가 되어서 해 나갔을 때 과연 좋은 어떤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이렇게 살펴봐야 됩니다. 업종 컨셉이 좀 불분명할 경우에 성장률이 둔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실 프랜차이즈 업종은 보통 뭔가 잘 이렇게 발전을 못할 때, 이렇게 더 어떤 계속 업그레이드 되면서 성장을 해야 될 상에 그런 확장 어떤 동력이 떨어질 때, 보통 부실 프랜차이즈 업종 같은 경우는 이럴 때 취급하던 상품과 기존 자기들 추구하고 대표적으로 내세웠던 거하고는 좀 더 상이한 어떤 성격의 그런 다양한 아이템을 이렇게 도입해서 매출 부진을 만회하려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상당히 위험하고 결과가 좋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원래 프랜차이즈의 특징하면 단순화해서 이렇게 모든 손쉽게 또 어떤 동일한 어떤 제품을 제공할 수 있는, 소비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단순화, 그다음 표준화 시켜야 된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이 전문화라고 했습니다. 프랜차이즈에 가면 거기에 굉장히 전문적인 어떤 제품, 상품, 서비스를 내가 제공받을 수 있다는 걸 소비자한테 이렇게 강하게 심어줄 수 있는 프랜차이즈가 아주 좋은 이렇게 프랜차이즈고, 이게 어떤 매출 부진되고 힘들다고 해서 좀 어떻게 보면 기존 해왔던 거하고는 조금 이렇게 또 성격을 달리하는 어떤 새로운 이런 어떤 상품 이렇게 해서 또 굉장히 다양화시켜 가지고 제품의 품목수가 많아지면서 전문화하고는 좀 역행하는 이런 모습을 보인다 하면 거기는 좋은 어떤 프랜차이즈 업종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한 가지 컨셉으로 출발한 전문점에서 자파점처럼 성격이 다른 여러 가지 상품을 취급하게 되면 상품 간 충돌 현상이 발생해서 가맹점의 매출 하락은 더욱 가속화될 것입니다. 보통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일정 규모 이상의 가맹점을 개설하기 전까지는 안전성을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이 전문가의 견해입니다.
통상 초기에 초기에 반짝 이렇게 가맹점을 확보하면서 이렇게 사업을 시작한 어떤 프랜차이즈 기업이 얼마 가지 못해서 이렇게 실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통상은 안정적인 어떤 그 가맹본부가 가맹점의 어떤 가맹을 받아서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면서 전문적인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 제공으로 소비자의 호응을 받고 있다. 그 단계는 통상 가맹점 수가 한 60개, 한 100개 넘어가면서 그는 굉장히 안정적인 수준에 진입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유망업종은 예비 가맹점 사업자를 위해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다만 예비 가맹점 사업자는 정보 습득 단계에서부터 지속 운영 단계까지 체계적으로 준비해 창업에 성공했을 경우 그 업종이 나에게 유망업종이며 성공업종인 것입니다. 처음부터 나한테 주어진 어떤 성공한 업종은 무조건 자기한테 그렇게 제공해주는 경우는 없습니다. 자기가 성공할 수 있는 가맹점으로 자기가 이렇게 만들어 이끌어내야 됩니다. 원래 동일한 어떤 프랜차이즈도 그 안에 한 10개 중에 3개는 굉장히 성공적인, 또 밑에 하위 3개는 또 굉장히 어떤 수익을 내지 못하고 어떤 그런 부분 힘든 어떤 여건이 있고, 나머지 가운데 또 한 4개 정도는 현상을 유지하는 이런 있기 때문에 결국은 좋은 어떤 가맹 본부를 만나는 게 우선 제일 중요하고요. 또 좋은 어떤 아이템, 이런 사업 어떤 아이템, 그다음에 어떤 제품, 서비스, 그다음에 그 이후에 보면 가맹점이 또 자기의 어떤 노력을 통해서 성공으로 자기가 자기 자신을 이끌어 가야 된다. 가맹본부의 모든 것을 의지하고 맡겨 가지고는 성공을 절대 보장받을 수 없다. 그 점을 잘 이렇게 이해해야 됩니다. 9주차 이 강의를 마치겠습니다.